3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걸 떠올려 봅니다. 도쿄대 연구실에서 일본어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교수가 과거 한국에서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연구실에 있는 조교들이 모두 다 한글을 알고 한국어를 아는 것을 보고 그 현상이 신기해 연구를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다카하시 아키히토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문자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부모님께서 일본 전통 목판화 제작자셨기 때문이죠. 작업실에서 한자의 균형과 형태를 보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문자의 기능적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일본어는 한자 없이는 완전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어가 너무 많아 문맥상으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이런 특성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작업에서도 한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부모님의 작업실은 항상 먹물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목판에 정교하게 글자를 새기시며 각 획의 미세한 차이가 전체적인 균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곤 했죠. 특히 같은 발음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한자들을 새길 때마다 문자의 시각적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완성된 작품에 채색을 하시면서 글자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도쿄대 언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님의 영향으로 문자를 연구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메이지 시대의 문자 개혁을 공부하면서 제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이 겪었던 문자 체계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혼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죠. 특히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의 고민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문자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거든요. 저는 그들의 연구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강의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도연 씨였죠. 그는 수업 중간에 조용히 손을 들더니 제가 설명하던 일본어 문자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일본어의 한자 의존도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낸 거죠. 처음에는 그의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문자 체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의 논리적인 분석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명은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마주한 질문은 저의 학문적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김도현 학생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자를 섞어 쓰는 일본어가 실제 디지털 기기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한글은 겨우 24자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본어는 기본 가나만 해도 100자가 넘죠. 게다가 수천 개의 한자까지 익혀야 하는데 이게 과연 현대 사회에 적합할까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장을 타이핑하는데 일본어는 한글보다 평균 2.5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었죠. 거기에다 오타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IT 기업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젊은 직장인들의 62%가 복잡한 한자를 정확히 쓰지 못해 업무에 지장을 겪는다고 합니다. 반면 한글은 배우기 쉽고 디지털 변환도 직관적이라 업무 효율이 월등히 높더군요.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한글이 가진 장점들, 인공지능 언어 처리에서의 우수성, 심지어 외국인들의 학습 용이성까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리콘밸리의 AI 연구소에서 진행한 언어 인식 실험이었죠. 한글은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AI가 학습하고 처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김도현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실제 예시도 보여주었습니다. 음성 인식부터 텍스트 변환까지 한글은 거의 완벽한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일본어는
같은 발음의 한자가 너무 많아 AI가 정확한 문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모든 데이터가 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객관적 시각을 잃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한글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글의 제작 원리 과학적 체계성, 그리고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우수한 적용성까지. 며칠 후 김도현 학생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글 입력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단 몇 번의 터치로 복잡한 문장이 완성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제 모국어의 한계를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반면 제 휴대폰의 일본어 입력 시스템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한자 변환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했죠. 입력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어학자로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어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던 제 강의들, 다른 문자 체계에 대한 깊이 없는 평가들,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김도현 학생이 보여준 데이터는 제 교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 가치만을 고집하는 대신 현대 사회에 적합한 문자 시스템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일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발표한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의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한 연구였는데 놀랍게도 20대의 83%가 스마트폰에서 한자 입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업무용 메신저에서 잘못된 한자 변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 보고서를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자라는 문자 자체가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이었던 거죠. 이런 고민 끝에 저는 새로운 연구 자료를 찾아 나섰고 그러다 발견한 것이 서울대학교 정민수 교수님의 논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연구를 막 시작했을 때 서울대학교 정민수 교수님의 논문을 읽게 되었죠.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 논문을 읽었습니다. 정민수 교수님은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하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문자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문자의 디지털 변환 과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정민수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연구 배경과 최근의 고민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솔직하게 적었죠. 사실 답장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서울대의 저명한 교수님이 제 이메일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교수님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메일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세한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언급한 일본어의 한계점들에 대한 그분의 견해였습니다. 단순히 비판하는 대신 두 문자 체계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셨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교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문자 체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이미 일본, 중국, 베트남의 연구진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제 관점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어 전문가로서 한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정민수 교수님은 오히려 제 경험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가 겪는 문자, 입력의 어려움에 대한 제 관찰이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도쿄대에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나카무라 교수는 강하게 반대했죠. 우리는 일본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 한글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려 하나요? 사실 나카무라 교수는 최근 들어 더욱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도 외국의 연구 자료는 아예 보지도 않으려 했고, 젊은 교수들의 새로운 연구 방향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었죠. 심지어 자신의 수업에서도 일본어의 우수성만을 반복해서 강조하다가 학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이미 학과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6개월간의 서울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부터 제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이 디지털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음성 안내도 다국어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한글과 영어는 물론 일본어까지 자연스럽게 지원했고, 키오스크의 반응 속도는 일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역사 내 모든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일본의 지하철이 아직도 종이 시간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일본에서는 한자 변환에 시간이 걸려 이런 빠른 대화가 불가능한데 그들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학생이 웃으며 장문의 메시지를 입력하는데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죠.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입력하려면 최소 15초는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정민수 교수님은 제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문자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통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효율적인 소통일까요? 이 질문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수님의 질문을 곱씹으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사무실 건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직원들이 태블릿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며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도쿄 사무실에서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고집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스캔하고 바로 전자 서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문서를 팩스로 주고받고 그것을 다시 수작업으로 정리하느라 야근이 일상이 된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민수 교수님의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자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한켠에서 한 학생이 키보드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자판을 두드렸고 화면에는 오류 없이 정확한 문장이 완성되어 갔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키보드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단 24개의 자음과 모음 키만으로 모든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 입력을 위해 수백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과의 토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고 교수님들의 견해에도 질문을 던졌죠. 도쿄대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을 때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연구실에서는 매주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시스템이 다른 문자보다 월등히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준다는 것, AI가 한글을 더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다른 문자 체계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죠. 어느 날 연구실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장을 입력할 때 일본어는 한글에 비해 평균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오류 발생률도 5배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확장성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미 한글의 체계를 활용해 새로운 음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는 미래의 언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 첫 출근길, 연구실 앞에서 나카무라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리는 눈빛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죠. 연구실에 들어서자 나카무라 교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연구 자료였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한글 연구 노트였는데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메모와 도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분석한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수십 번 덧칠한 흔적이 남아있었죠. 나카무라 교수는 젊은 시절 자신도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체념이 묻어났어요. 1985년 젊은 조교수였던 그는 우연히 한글 관련 논문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과학적 원리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당시 그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일본어 개선에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과 교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전통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난부터 젊은 패기가 지나치다는 핀잔까지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그의 승진 심사에서 이 연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학회 발표에서였습니다. 그가 준비한 한글의 과학성과 현대적 적용이라는 주제 발표가 중간에 강제 중단되었다고 해요. 당시 학회장이었던 한원로 교수가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나카무라 교수는 이 연구를 서랍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의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이 일본어 입력 시스템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해외 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일본어 문서 작성이 늦어져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있었던 실리콘밸리 지사와의 중요한 회의 이야기가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이 복잡한 한자 입력에 시간을 뺏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 시간에 공유하지 못했다고 해요. 미국 동료들은 이미 태블릿으로 실시간 문서 작성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일본 직원들은 아직도 한자 변환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AI 번역 시스템조차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 조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간단한 이메일 교환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결국 아들은 중요한 해외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국어로도 제대로 된 소통이 어렵다는 현실이 나카무라 교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 분명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연구실 앞을 지나가던 한국 유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답을 발견한 것처럼 깊은 결심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손에는 새로운 연구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의 장점을 결합한 디지털 입력 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의 제안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나카무라 교수와 저는 한일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민수 교수님의 지원 아래 새로운 디지털 입력 시스템 개발이 시작되었죠. 첫 번째 목표는 한자 입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응용해 한자를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자 문서 작성 속도가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이 시스템이 아시아 전역의 문자 입력 방식을 혁신할 수 있을 거라며 협력을 제안했죠.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일본 내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였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도쿄대의 젊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테스트 그룹을 만들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력 시스템이 일본어 학습자들의 한자 습득 속도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한 학생들은 기존 방식보다
30% 빠르게 한자를 익힐 수 있었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아들이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시험해 보았을 때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제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희망을 보았죠. 시스템 테스트 과정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해외 지사와의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가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즉석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장면에서는 미국 동료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회의가 끝난 후 아들은 나카무라 교수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저희가 해냈어요라는 말에 나카무라 교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저녁 연구실의 모든 팀원들이 이 작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교토국제학회는 우리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와 제가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날이었죠. 발표장은 아시아 각국의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자리에는 20년 전 나카무라 교수의 연구를 반대했던 원로 교수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과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 테스트 결과는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의 업무 처리 속도가 평균 45% 향상되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죠. 발표가 끝난 후 그 원로 교수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제가 틀렸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발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전통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하던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자사의 플랫폼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하나둘씩 이 시스템을 채택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교육 현장의 변화였습니다. 여러 일본 대학에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본어 습득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일본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연구실은 이제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각자의 언어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죠. 중국의 한자 입력 시스템 개선에도 우리의 연구가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투자 제안을 해왔지만 우리는 이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어요. 문자는 인류의 공통 자산이며 더 나은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연구실 창밖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학생들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곤 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번영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완벽한 글자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글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